첫 번째 연사로 어김없이 항상 1번 타자로 나오시는 우리 김경재 전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연설을 하려면 하느님하고 정광훈 목사의 허락을 맡아야 하지만 손상배 선생의 연설을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특히 2,900만 유권자 여러분, 83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이제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날도 오늘 같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59년 전인가요? 59년 전에 오늘 5.16이 벌어진 날입니다. 박정희 소장이 한강을 쳐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당시도 민주당이었어요. 심파, 구파하고 난리 법석을 싸움을 하고 대무대가 태평로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가서 의사당을 점령하고 이런 개판 같은 국회 때려치우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4.19가 일어난 후에 우리에게 덤썩 안겨진 자유민주주의, 당시의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심파, 구파가 난리 법석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5.16이 벌어졌습니다. 5.16이 꼭 옳다고 당시에 볼 수는 없었지만은 역사는 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59년 후에 59주년 5.16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 59년 전에 벌어졌던 게 또 한 번 벌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은 저 청와대에 있는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전방에 있는 용맹무쌍한 군대 사단을 많이 해체시켜버렸고, 또 하나는 요새는 핸드폰이 발전돼 가지고 단 500명만 군사가 출동을 하더라도 5분 10분 내에 수도경비사령부에 어느 부대가 어디서 출발하는데 대대장의 이름은 누구고 소대장은 누구고 쫙 끼워버려요. 그래서 다 막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군대의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대다가 불가능한 나라를 우리는 그린 에어리어, 그린 컨트리라고 부릅니다. 녹색 국가.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의 이 나라의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과연 무엇으로 해결해야 하느냐? 종교적 신앙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 기도만 부리고 하면 됩니까?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국민이 있어야만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59년 전에 5.16 그리고 60년 전에 4.19는 부정부패한 권력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부패하고 합의를 못하고 맨날 당리당략에 빠진 그런 세력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점은 단순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부패한 정권, 레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사회주의로 체제를 변환시키려 하는 거대한 음모 세력에 대한 자유민의 항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우리 5,000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 과장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소위 말해서 조선민족이 백두산 신단수 밑에서 당군 왕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래 우리가 그 당군 신화를 믿는다고 가정하고 수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뭐 900몇 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저 거대한 나라, 요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법석인 나라, 이 나라가 자기들이 자칭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자기들 중심이 있고 동이, 동쪽 오랑캐, 서용, 서쪽 오랑캐, 남만,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사방에 있는 게 전부 오랑캐라고 취급했어요. 자기들이 왕초라고. 중화 사상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동이를 빼놓고 서용, 남만, 북쪽 전부 점령을 하고 지배했지만 동이라고 불리던 조선민족은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 난리 법석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조선민족이라는 아이디어, 주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티베트인이, 신강인이 다 그냥 합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동이족이라는 사람은 합병되지 않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켰는데 이제 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이 우리 혼자 살기 힘들다. 중화사상에 묻들어서 같이 살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지나치게 친중정책을 해요. 이거 옳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주체성과 나라의 어떤 주권을 결정적으로 놓쳐버릴 만큼 중요한 위기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 북한에 2,400만, 한 7,400만인데 조선족이, 한민족이.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엉터리 공산 세습 정부에 들어서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근데 현대 문명에게 도대체 어떤 것도 적용되지 않는 엉터리 세습 정부에 들어서 있어요. 이게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옛날에 고대 왕조처럼 세습을 합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도 북부에 그거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으로 봐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집단입니다. 그런데 남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부정부패 하다 못해서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인 선거를 조작해요. 근데 이 선거를 조작하는 것이 옛날도 조금씩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당 시절에 전라북도 무주진한 장수 아시죠? 무진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돌아가신 분 이름을 언명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분에게 전휴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휴상이라는 양반이 투표를 깔고 보니까 자기 유권자가 100명인데 투표수가 102인가 104표가 나왔어요. 그게 그 엉터리죠.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아주 고전적인 투표 집어넣기가 오늘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IT가 상당히 발달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거 투표 개표기가 전 세계에서 수출을 했어요. 콩고도 가져갔고 이라크도 가져갔고 볼리비아도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다 보니까 콩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부정선거에 조작이 있다 해서 와서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항의를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없다고 돌려보냈어요. 이라크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볼리비아에서는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투개표기를 사용하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투표기를 조작하는 사람, 조작이 가능한 투표기를 외국에 팔아먹는 사람, 그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나라 국민의 투표도 조작하는 사람, 세상에 가장 부정직한 사람, 이렇게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고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의 아리따운 여성 골프들이 LPG에서 1등부터 10등에서 한 4, 5등까지를 그냥 전부 휩쓸어버릴 만큼 한국의 여성들의 활력이 괄목할 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주 감탄을 해요. 어떻게 쟤들은 춤만 잘 추고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트와이스 같지. 예? 소녀시대처럼. 그런 줄 알았더니 골프도 그렇게 잘죠. 한국에 대한 찬탄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의 손재주, 영어로 덱스테리티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골프가 이 손재주가 좋아야 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제 기능올림픽에 가면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지난 한 10년, 20년 사이에 한 번을 빼고 항상 우리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손재주가 탁월해요, 한국 사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아니 자기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을 해먹어요. 이 부끄러운 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당대의 어떤 누가 당락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종언과 이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글도 쓰고 좌담도 하고 연설도 하고 했던 일본의 상당히 유명한 소위 우파 농객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고 이 선거 전혀 부정 그런 거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이거 전화가면 깝깝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아날로그 시대야. 옛날 공병우 타이프라이터, 김동훈 타이프를 딱딱딱 치는 거 있죠. 그 시대 당신 생각해서 그러지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그거 아주 쉽습니다. 미국에 가서 MGM 같은 그 카지노 있죠? 카지노에 가면 777 번호 나오죠? 그래 나오면 50만 불, 20만 불 나오고 그것도 잘 안 나오게 조정합니다. 그거 계속 나오면 저 카지노 망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조작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컴퓨터 공학과 학사 자격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의 주역들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소위 IT의 기술, 컴퓨터 기술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장난이에요. 다 보여요. 요새 유명한 양정철이라는 사람 나오죠. 엊그제 양정철에 대해서 진중권이가 뭐라고 한번 했죠. 그 사람 사고 칠지 내가 알았다 그랬더라고요. 진중권 교수에게 제가 동의해요. 저 사람이 옛날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옛날 저하고 한때 앙숙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내가 그 양반 때문에 열흘 동안 감옥서도 갔다 왔습니다. 노무현 명예훼손 했다고. 나는 주로 간호소 갔다 온 게 재판받는 게 말하는 것 때문에 갔다 온 거야. 그런데 노무현 때 노무현이가 하도 어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그냥 이거는 뭐 기자는 이 새끼들 안 봤으면 좋겠다. 꼴도 보기 싫다. 막 그랬던 모양이야. 저 춘추관 좀 보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춘추관 아시죠? 청와대 프레스룸. 그러니까 양전철이가 카카 제가 가서 막아버리겠습니다. 진짜 막을래. 나 막아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춘추관에다 못을 꽝꽝 막아갖고 춘추관을 폐쇄시킨 사람이 바로 양정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놈아가 노무현에게 충성은 되게 바치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있겠네. 사람이 아무리 지도자가 격한 소리를 하더라도 보호자하는 사람은 각하 좀 참으십시오.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참아야지. 말려주는 것이 충신의 도리인데 그 사람의 맞장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한 달 전에 여기 와서 양정철을 주목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사람이 이근형입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아마도 보기에는 양정철과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추측합니다. 뭐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추측하는데 그 양반이 자기 SNS인가 어디에다가 선거에 대한 표를 하나 딱 냈는데 옆에다 조정값이라고 붙인 게 있어요. 조정치.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실수로 낸 것처럼 해서 얼른 걷어치워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 과시를 한 거예요. 당신들 내 말 안 들어주면 이거 불어버리겠어?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조정값이라는 말을 조작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정철과 이근영만 잡아서 윤석열이가 묻혀오면 이건 딱 끝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유례없는 북한식 전체주의 공산 독재와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가장 부정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의 조작을 끝까지 파헤치는 이 계기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항상 악마가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시험도 하고 마귀가 시험한다. 시험하는 것이 지금 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저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못하게 만들어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광화문이 매일마다 난리 났을 겁니다. 광화문을 막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역사에 가장 많은 청중을 동원한 정광훈 목사의 행동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슬그머니 명분이 없이가 풀어놓고 난 다음에 조건을 많이 붙여가지고 우리 전 목사님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요새 듣지 않으니까 목사님에게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아까 전 목사님 엊그제 만났더니 아니 요새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광화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를 하면 그 광화문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대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박원순에게 얘기하겠어. 네가 아무리 광화문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회를 막는다고 할지라도 용수선주는 민중의 힘과 민주화의 의지를 막지는 못할 것이고 광화문을 막으면 우리는 서울역에서 하면 서울역에서 박원순이 갔다고 서울역위원회를 만들고 아니면 동아면세점에서 하면 동아면세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놈의 나라를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마감하면서 아주 사소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의 보수절에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건 뭐 절대 아니라고 나서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고를 지난주에 했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경고하고 나서 또 보니까 여전히 마찬가지야. 근데 그 양반들의 그 논치가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하고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사를 못 해라고 그럽니까? 조갑제, 정규제, 김진, 이병태, 그리고 애기 같은 이준석이는 상대할 거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요. 당신들이 하는 활동이 대단히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이라는 것을 나는 경고합니다. 어떤 통계학자가 나와서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기는 자기 확신을 걸고 제 생명을 걸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누가 해요? 제가 어떻게 생명을 걸겠습니까? 필요하다면 63빌에서 떨어져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조작이 하나도 없고 이 선거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조갑제, 정규제, 김진, 이병태는 만약에 조작이 확실히 드러나면 당신들은 어떤 결단을 국민에게 보여줄 겁니까? 오늘이라도 반성해서 조용하게 입을 다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느꼈던 그 사람들의 그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사람이 가끔 나이가 들면 자기의 그 옹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한번 말 벗어놓고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부로라도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선거 조작의 다른 하나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수십 개의 비례대표당이라는 게 있죠.
이것이 나는 정부의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례대표가 당이 한 30몇 개 되죠. 그 중에 한 10개 남짓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급조된 정당이에요. 근데 급조된 정당을 하려면 5개 지역에, 예를 들면 시, 도 이런 서울특별시, 부산, 대구, 경북, 뭐 대전 이런 5개 지역에 적어도 1000명의 당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5,000명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인가가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막 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5,000명을 전부 갖다 당원을 집어넣는데 이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가짜예요. 여기서 당시에 여러분 들으셨죠? 정당 명부 팔고 이른바고 하루에 한 사람한테 2,000원, 3,000원 받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관계된 우리 기독자의당 당원이 선관위에 항의를 했어요. 그거 다 확인해라. 니들은 우리는 자신만만하다. 우리는 5개 아니라 10개 지역에 5,000명 아니라 1,000명 아니라 5,000명이라도 자신 있다. 그러잖아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당원들의 진성 여부를 가릴 책임이 없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적어도요, 딱 사람이 들어먹을 탁 컴퓨터에 입력하면 쫙 인정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거만 탁 보면 겹치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반납시켜야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기독자의당에 표가 몰리어서 눈에 보이게 몰릴까 봐서 해코지를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 중에는 자기들 공층 5,000명의 당원도 찍지 않은 당이 있어요. 비례대표에. 예? 대한당이라고 4,855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45표 자기 등록된 당원도 다 찍지 않는 그런 정도예요. 이게 가짜예요. 이것이 다 기독자의당을 겨냥해가지고 표못 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자의당이요 77만 얼마를 받았던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51만 3,159표예요. 1.8%. 그리고 우리와 같이 우파를 단합해가 같이 모이면 홍문종 의원도 저하고 합당한다고 여기서 손들고 그랬죠. 그 사람이 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야. 왜냐면 기독자유 신박신당이라고 붙이자 이거야. 어떻게 제목을 그렇게 길게 붙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더라도 신박신당 빼고 그냥 하자. 그리고 뭐 비례대표 뭐 이런 것은 정광훈 목사님도 동의하고 해서 뭐 이렇게 배려하겠다 하다가 딴 데 가버렸어요. 조원진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 그대로라고 깎아진 거 그만두고 현재로 와서 기독자의 통일당 1.83%, 우리공화당 0.73%, 친박신당 0.5%, 보태면 3.1%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죠. 시너지 효과를 붙이면 적어도 우리가 8명, 6명 우리 우파들의 국회 진출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이 잘라지고 나뉘신 것도 이것이 전부 문재인 정권의 공작에 의해서 갈라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야 왜 쟤하고 붙냐 이렇게 하면 네가 하면 잘 될 거 아니냐 이런 공작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파가 가장 문제하는 것은 옛날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문제는 우파는 부패했어. 두 번째는 우파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이 없어. 그래갖고 맨날 일제 밑에서 친일파했던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그러나 6.25나 등등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소위 리버럴 데모크라시에 대한 교육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파벌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벌을 깨지 못하면 니들이 요 모양 요 꼴이 된다 하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번 이 부정선거를 파헤칠 계획을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세력, 진정한 의미의 보수 우파를 이 땅에 만들어야 합니다. 알곡과 축적이를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었어요. 우리가 나가서 뛰어가 들어가 나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 코로나가 막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정치적 코로나인지 인간의 코로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야 니들이 그렇게 어물어물하고 니들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 못한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나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참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방금 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고명한 역술학자의 얘기를 하나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자기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유튜버에 대한 방해 공작이 많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유튜버들 누군지 아시죠? 아셔요? 모르세요? 공병호가 하여간 계산하는 데는 넘버원입니다. 이봉규 박사, 공병호 박사, 강용석 변호사, 로슈아, 로이킴, 박영화 교수, 그리고 여기는 손상대 교수. 제가 말이죠, 손상대 교수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혼나 먹었어요. 아니 선배 왜 나를 뺍니까? 근데 사실 너무 가까이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가족들 챙긴다고 그럴까 봐서 얘기를 하는데 손상대야말로 그 어떤 유튜브에 못지않게 유튜브로 연설도 광화문 세력을 끌어가는 그 구라로 입으로 이 역사에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꼭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